시작합시다. 자, 해서 127번 문제 같이 보고 갈게요. 자, 그리고 저번에 지정 안 해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간에서 풀어야 되니까 그것도 빼먹지 말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자, 127번 수특이에요. 자, 100 이렇게 돼 있고, 절대값 fx가 자, 뭐라고 나와 있어? 2의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열린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가 뭐다? 아래로 블록하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fa의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치? 자, 그러면 절대값 fx가 저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 fx의 그래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y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거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이게 뒤집혔을까 안 뒤집혔을까를 추론하면서 문제를 좀 푸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에 fx가 아래로 블록하다고 해도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 fx의 자, 어떤 걸 봐줘야겠어? 이게 도함수의 부호를 파악을 해야겠지? 이게 뭐다? 양수다 라고, 아니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해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자, 파악할 수 있는 거 파악해놓고 문제 진행해봅시다 라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봐봐, 우리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x절편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건데, 자, 얘가 지금 어때? 어떤 함수에 뭐가 합성되어 있는 거야? 선대칭 함수인 마이너스 x제곱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f 어떤 함수의 속함수가 선대칭 함수면 이 결과, 이 합성 함수도 뭐가 된다 그랬어? 반드시 그 선대칭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역수함수 그래프 얘기했었죠? 그쵸? 자, 역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2의 x제곱 그래프에 뭐가 된다? 역수꼴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일단은 도함수를 구하지도 않고도 우리는 저 함수를 얼추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자, 좌우 대칭꼴로 함수가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리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가 어떻게 돼? 커지지. 그죠? 근데 2의 거듭제곱은 어때? 2의 거듭제곱은 지수가 커지면 커지는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x가 커짐에 따라서 이 함수도 이렇게 증가하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왼쪽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 얘가 자명한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거 알고 있으니 여기가 뭐인 것도 알아? 소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도 유추할 수 있겠죠? 다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여기 y값이 1인 걸 이용해서 역수꼴 함수를 그려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자 아래로 블록한 함수죠? 그럼 다시 0에서는 뭐가 되겠어? 0에서 극소가 극대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기억나니? 우리 역수함수 건드렸을 때 도함수의 부호가 거꾸로 되버리면서 증가는 감소가 되고, 증가는 감소함수 꼴로 함수가 그려지고, 자, 감소는 뭐가 된다? 증가하는 꼴로 바뀔 거고, 그리고 극대는 역수함수에서는 극소가 될 거고, 그리고 극소는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 라는 얘기했었고, 그리고 함수값의 측면으로도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자,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은 역수꼴 함수에서는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자, 그래, 0으로 수렴한다는 건 역수꼴 함수의 x 절편이야 라고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아니지, 0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점근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함수의 x 절편은 어때? 역수에서는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도 점근선의 존재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A에서 X 절편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자, 점근선 X는 A를 갖습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얘기를 다시 이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미분해서 해도 되니까 미분해서도 조금만 이따 다시 해볼게.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위로 블록으로 우리가 자 극소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자 왼쪽 끝이랑 오른쪽이 어때? 전부 다 양행원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자 오른쪽 끝자락은 0으로 수렴하는 꼴이 나와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죠? 그죠? 자 그럼 이거 반영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도 우리가 어때? 아 변곡점이 있어야만 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함수가 좌우 대칭인 거 알고 있으니까 변곡점이 좌우 대칭으로 나오는 함수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자 봐봐 우리 사실 2의 마이너스 x제곱볼 그래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 모양 기억나죠? 종 모양의 함수가 나온다 했을 때 그 종 모양의 함수식이거든요. 알겠죠? 물론 뭐 시그마분의 모식경이 달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적절한 범위에서의 뭐가 된다?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모양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자 만약에 얘를 내가 미분을 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럼 미분하면서 어떻게 나와? y 프라임은 했을 때 자 일단 지수함수 미분해도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데 자 들어있는 속함수가 뭐야? 속함수가 x가 아니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 얘 이제 부호를 좀 따져볼 건데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자명한 무슨 수? 양수인 거 알고 있으시지? 그쵸?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2x의 부호만이 뭘 결정한다? 이 함수의 증가함수를 결정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x는 0일 때 뭐가 되니? x는 0일 때 오른쪽은 뭐 한다? x가 0보다 커질 때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감소한다 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고 0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가 되니까 증가합니다. 그럼 0에서는 극값을 갖는데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극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0인 때가 바로 무슨 값? 극대를 깎는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시고 그리고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게 뭐야? 여기서 이 함수의 정근선 파악하는 것도 괜찮지? 안녕 정근선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도 2의 0승이 돼버리면서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 돼버리면서 0으로 수렴하는 거 알 수 있지? 그죠? 자, 얘는 2의 무한대승 분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어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럼 정근선은 y는 0이 되고 이 정근선은 왼쪽 끼랑 오른쪽 끝자락에 모두 의미가 있는 정근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파악한 바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 일단 0에서 우리가 대칭인 건 우리가 이미 파악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걸로 하여금 그죠?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 y는 0이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에 둘 다 의미가 있는 정근선이구나 해서 이 내가 빗금친 구도로 언젠가 도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리고 0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0에서 극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만 파악한 양상으로 봐도 자, 위로 블록했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위로 블록했다가 반드시 어때야 돼? 아래로 블록으로 태세를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는 꼴이 돼야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죠? 해서 볼 수가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더블 프라임을 구해보면 얘 미 안 해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거듭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미해주면 어떻게 나와? 이때는 4x 제곱에 2의 마이너스 x 제곱 나온 거야. 그래서 식을 써주면 자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공통인수가 되고 4x 제곱 마이너스 2가 두 번째 인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치? 자 그럼 다시 우리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뭐야? 변곡점을 갖는 순간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풀어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 뭐가 된다? 변곡점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죠? 그럼 우리가 변곡점으로 세팅했던 여기하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랑 여기는 플러스 2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런데 이거는 fx의 그래프가 아니라 절대값 fx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가 아래로 블록하다라고 돼 있지? 근데 여기 지금 어때? 위로 블록한 상황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로 하여금 우리 fx의 그래프도 이제 드디어 그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뒤집혀서 이렇게 그려야겠지? 그죠? 그래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아래로 볼록해 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자, F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는 꼭 마이너스 2분의 2A 플러스 2분의 2A가 될 필요 없이 자, 여기 중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A를 잡아줘도 괜찮지만 FA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A가 최대로 큰 상황이 증가하는 거 알고 있으니 결국에 자, FA가 최대인 순간은 이 구간 마이너스 A, A를 이제 구간의 최대 범위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서 플러스 2분의 루트 2까지 잡았을 때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 F 2분의 루트 2가 최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fx가 지금 2의 마이너스 x제곱 함수를 뒤집은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인 걸 알고 있어서 결국 대입해주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한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우리는 뭐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이 정도씩 써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다 하고 넘어갈게요. 소희 어디까지 하고 맞췄어? 마이너스가 없어서. 아, 그치, 안 뒤집어질 거죠. 그쵸. 그래서 뒤집어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갈게. 자, 128번 문제도 이어서 같이 봅시다. 선민이 지금 수통 먼저 하고 있어? 보라색 책. 자, 다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꼴의 함수가 그려져 있지만 저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x절편 파악이 많이 힘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함수를 다룰 때는 깔끔한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 자, 깔끔한 인수분해는 1차함들의 곱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야 모든 절편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얘는 봐봐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함수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그릴 때 우리가 일반적인 다함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해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좀 언지를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거면 무조건 1차식들의 곱으로만 인수분해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다함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꼴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fx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뭐 해줘야 돼? 그냥 미분해가지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유추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정확한 그래프의 양상을 유추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 절대값 fx-fk의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가 ak다. 미분 불륜점의 개수라고 적게 개수가 ak라고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시그마 1부터 k까지의 뭘 구하래? 10까지의 k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수투 때부터 주장창 봤던 식입니다. 어떤 식?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식. 그죠? 자, 우리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미분 불륜점은 언제 나온다고 볼 수 있어? 자, 이 절대값 함수는 x축 아래에 있는 걸 뒤집어서 꺾어 올린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꺾여있는 점은 접어가지고 이거 펼 수가 없지. 그치? 자, 그래서 미분 불륜점은 언제 나오냐? 첫 번째로는 자, 원래 뾰족점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건드리는 함수가 어때? 둘 다 미분 가능에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뾰족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그쵸?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바로 x축과의 교차점이라는 거야.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선이 있을 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 그럼 저거 올리면 이 교점에서 어떻게 되겠어? 미분계수가 정반대가 돼버리면서 미분불능점이 돼버리겠지? 그쵸? 해가지고 이 절대값 함수의 미분불능점은 아마도 너네가 계속 이제 풀려서 질문할 거고 내가 계속 쓸 거야. 수능 보기 전까지 저 개념들을 너네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뭐다? X축과의 교차점의 개수를 봐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다시 우리가 절대값 fx-fk라는 놈이 x축이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예를 들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k인 순간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내가 y는 fk를 그어버릴 거거든? 그죠? 이 y는 fk를 가지고 뭐라고 해버리는데 를 x축으로 간주해버리면 이게 그냥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원래 y는 fk였던 게 fk만큼 내리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fx 빼기 3을 그려. 자, 이렇다는 건 fx 그려놓고 y는 3 그려놓고 얘는 x축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왜? 원래 y는 3이었던 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얘가 x축이랑 정확히 겹쳐버리게 될 거니까 자, 이런 류의 함수는 어떻게 해라? 이거 수평선 그어놓고 뺀 함수는 자, 수평선과의 빼기 함수는 자, 이걸 구할 때는 수평선을 그리고 뭐 해라? x축으로 간주해라 라는 코멘트 남기면서 이제 문제 시작할 준비를 조금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봐봐. 결국 x축과의 교차점에서 미분불능점의 개수를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다시 ak라는 놈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얘는 y는 fx와 y는 fk의 무슨 점이냐? 교차점의 개수야 라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참 이렇게 괜찮아? 하나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함수 그려놓고 fk 그릴 수 있으면 이제 문제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 fx에 자, x 세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 이거 할 때 우리 따져야 되는 6가지 요소 전부 다 보고 갈 거고 그리고 지금 뭐야? 교차점이니까 만나는 점을 세는 거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가 의미가 있어 없어? 이계도 함수는 뭐야?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블록한지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수평선과의 교점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로 하여금 우리는 f 더블 프라임은 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f 더블 프라임은 도대체 언제 써먹냐 라고 한다면 우리 위로 블록했을 때 아래로 블록했을 때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교차점은 우리는 사선과의 교점을 물어볼 거잖아. 이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해볼게. 그래서 뭐 사선 간의 교점이든지 아니면 접선의 개수를 묻는 상황 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일단 우리 자 미분하기 전에 뭐부터 파악할 수 있어? 정의역 그쵸? 정의역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고 그리고 두 번째 대칭성 볼 건데 지수함수 대칭성 있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칭성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기성은 안 쓰게 가능하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야? 절편 봐줘야 되지? 그죠? y절편은 0 대입하면 끝나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편은 x절편이야. 얘가 0 되는 순간 물어보는 거죠? 그럼 x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세제곱근 4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죠? 자, 하고 나서 이제 미분합시다. f 프라임은 하고 식을 써주면 우리 다음 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어떻게 하는지 얘기했었죠? 자, 지수함수 그대로 냅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도함수에서 원함수를 빼세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도함수는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에 자 뭐가 나와? 이렇게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얘도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 그리고 0 그리고 0 그리고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 3, 0, 마이너스 4 인수분해 하는데 자, 홀수짝에서 총합이 마이너스 1, 짝수짝에서 총합도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여기가 4고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 4 해서 0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얘도 자 뭐야 2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 결국에 우리가 다루는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한다? 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 x-2의 제곱에 x 플러스 1에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극점이 언제 나오는지는 판별했는데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그냥 임계점인지도 봐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면 자 2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교차하는 거 알고 있으니 이렇게 바로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기준으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리고 2에서는 어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언제만 마이너스 1일 때만 극 대값을 갖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아 정근선 안 맞네 그리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정근선 보시면 뭐라고 쓸 수 있어? x가 양의 음의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무에서 무로 가면 안 되죠? 그죠? 무에서 상으로 가든지 상에서 무로 간다 했어.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도 양의 무한대로 가지만 우리가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를 비교할 때는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훨씬 빠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자 무한대 곱하기 0꼴 부정형을 다루는 상황이니까 다항함수를 그냥 1로 간주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근선은 y는 0 나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다 여기까지 안 되니? 그럼 이렇게 자 그러면 x축 이렇게 쭉 그려놓고 우리는 x 절편 없다는 것도 x 절편 하나 있는 거 알고 있지? 마이너스 세제곱권 4 1보다 조금 큰 값이죠 절대값이 그죠? 자 해서 그려봅시다 자 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4가 자 뭐가 된다? x 절편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된다? 극대를 갖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어디? 0에 수렴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 그리고 부호 생각해보면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겠어? 자 오른쪽 윗방향으로 함수가 그려질 거야. 부호 파악해보면 지수함수는 언제나 양수고 다항함수의 부호만 볼 거란 얘기지. x가 마이너스 세제곱근 4보다 작으면 음수가 될 거니까 그래프가 이쪽 동네에 그려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해서 이것들 다 반영해서 그림 그려주면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 찍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2에서 어때? 자 우리 극점이 아닌 미분계수 0인 점은 언제나 변곡점인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자 해서 쭉 내려갔다가 여기서 변곡점 찍고 다시 쭉 내려가면서 우리는 절편 0으로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함수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맞아? 그리고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때 뭐라고 있어? 교차점의 계수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이제 자 FK를 좀 그어볼 건데 일단 우리 보면 자 2일 때 어때? 2일 때 한순간 미분계수 0 되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내가 어지간한 1부터 10까지의 수평선을 그으면 자 만약에 F1 그렸어 Y는 F1을 주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겠지? 1이 아마도 2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그쵸? 그리고 이 이후로도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죠? 여기 뭐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을 때 어쨌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치? 자 근데 2일 때는 어떻게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2일 때는 자
두 번 만나는데 2에서는 교차하지 않고 뚫접하는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지?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일단은 A1은 뭐였다? 2였구나 쓸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AN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 2가 나옵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어디서만 A2만 뭐가 나온다? 이때는 미분 불능점이 1개가 나올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교차점이라는 건 미분계에서 0으로 들어와서 접하지 않고 만나는 걸 교차점이라고 얘기해. 알죠? 여기서는 얘를 x축이란 다음에 뒤집어도 여기서 미분 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A2는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봐봐. 결국에 우리가 자 시그마 한 다음에 K는 1부터 10까지 한 다음에 KAK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자, 봐봐. 마음 같아서 AK 보고 뭐라고 하고 싶어? 2라고 하고 싶지? 그치? 자, 그럼 일단은 2라고 하고 써. 왜 하나만 빼고 다 2니까. 자, 해서 여기다가 K 써주시고 그 다음에 A2만 어때? 이때만 얘가 2K가 아니라 1K로 반영되는 거지? 그러니까 K만큼 빼주자. 그럼 2만큼 빼줍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2A1, 1A2, 3A, 2A3, 2A4, 2A5 이렇게 되는데 일단 2A2로 더해놓고 A2를 뺍시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우리 1부터 10까지 하면 55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110에서 2를 빼가지고 우리는 108이 나옵니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128번 문제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30번 문제도 볼 건데 이거 지우고 같이 보자. 여러분 금요일 날은 이제 조건 진도 나갈 거야. 알겠지? 아마도 우리가 토요일 반이랑 이렇게 합쳐지지 않을까. 토요일 친구들이 넘어올 겁니다. 알겠죠? 자, 해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130번도 봅시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자, 우리가 정해진 함수 자, 사인은 다음에 파이 자, 코사인 x가 뭐가 되는 상황? 자, t가 되는 상황에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했을 때 이 가능한 ft들을 전부 다 구해서 더하세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일단 기본적인 구조가 뭐야 얘는? 자, 삼각 방정식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삼각 방정식을 다룰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봐봐. 여기 있는 파이 코사인 x까지 반영해서 총 그래프를 그리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 좀 비춥니다. 어떻게 쓰냐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는 각을 세타로 치환해서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봐봐. 우리 옛날에 이런 거 간단한 거 있을 거거든? 자,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자, 뭐가 된대? 뭐 2분의 루트 2가 되기 위해서 자, x 값을 구해야 되는데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얘를 일단 세타로 바꿔놓고 세타 해석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는 x 값을 찾아가는 거지. 해서 문제를 풀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봐봐.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순간은 세타가 뭐가 되는 순간이야? 자, 4분의 파이 혹은 뭐가 된다? 4분의 3파이가 되는 순간 있고 그리고 한 줄기 더 챙겨주면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어? 뭐 4분의 7파이 정도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시죠? 그쵸?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x 값으로 원래대로 돌려내는 거야. 그럼 3분의 파이를 더한 게 있었다니까 3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x는 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혹은 뭐 12분의 5파이 혹은 6분의 11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거든? 물론 안 칠 수도 있어. 잠깐 내가 맞게 당했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12분의 파이구나. 그럼 12분의 파이고 얘가 12분의 23파이가 되겠다. 아니지. 23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범위가 0에서 2파이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두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정식과 부등식 얘기할 때, 자, 봐봐. 자, 부등식을 풀 때는, 자, 합성함수가 제시되어 있으면 이때는 속함수를 치환해서 그냥 구해주시면 됩니다. 치환을 해서 겉함수의 방정식을 풀어놓고 거기다 다시 속함수를 대입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 이건 우리가 수트 때도 했던 얘기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 극대 극소 혹은 자 변곡점 같은 요소를 찾으려면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위로 블록하고 아래로 블록해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합성함수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치환하면 안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합시다. 금지라고 쓸게. 왜? 이걸 치환해버리면 그냥 겉함수가 돼버리는 거지 합성함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전체 함수의 양상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을 다룰 때 일반적인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냥 속함수가 복잡하면 치환해서 푸는 게 맞고, 그리고 극대극소 같은 그래프에 대한 요소를 물어보면 치환을 안 하는 게 맞다 라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파이 코사인 x를 뭐로? 세타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우린 치환하면 반드시 뭐 해줘야 돼? 범위 설정해줘야 되지? 그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파이까지 이렇게 위로 블록한 부분만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의 범위만 관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사인 x의 범위가 1에 0에서 1까지만 나오니까 파이 코사인 x는 0에서 파이까지야 라고 보는 거 괜찮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사인 한 다음에 세타가 뭐가 되는 거? t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구해보고 싶은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t야 라고 하고 그림 다시 그려주면 사인 세타 우리 어때? 위로 블록한 부분만 그려지는 거 확인 가능하잖아. x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아! 그림 잘못 그렸네요. 미안해요. 자, 그림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면 그럼 결국에 0부터 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 사인 한 주기를 죄다 그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간의 개수 자, 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니까 어쨌든 한 주기 전체의 사인 함수를 전부 다 그려줘야 되는 건 응당 당연한 행동일 거고, 그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선에 만나는 선들을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지나는 것도 있어? 이렇게 지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접하는 거? 이렇게 자 극대에 접하는 거, 극소에 접하는 거 이렇게 위치 관계를 총 4개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거, 5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만나는 점과 위치에 따라서 5개로 분류를 좀 해본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서 해가 그래서 자 세타는 알파라는 해가 나왔다고 치잖아? 그럼 다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세타를 다시 파이 코사인 x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자 다시 파이는 뭐가 된다? 파이 코사인 x가 알파가 되는 순간을 다시 구해줘야 돼 라는 말로 식을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그림 그려보면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라고 했으니까 파이 코사인 x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내가 이제 y는 알파라는 수평선을 그릴 때 자 어떻게 만나는 것도 있어?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있겠지. 그죠? 그리고 이 나머지 순간들은 전부 다 몇 점에서 만나? 높이에 상관없이 2점에서 만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알파가 모이는 순간 좀 예의 주셔야 된다.
알파가 파이인 순간을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혹시 모르니까 우리 여기도 한 번만 체크하고 갑시다. 알파가 마이너스 파이일 때도 한번 드러나는 봅시다. 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이 파이가 된다는 얘기를 하려면 어딜 건드려야 돼? 여기 끝자락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지.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파이를 건드리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자,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분류를 접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날 때 세 순간으로 분류를 합니다. 수평선이 봐봐. 우리가 사인 세타는 t라는 방정식을 풀 때 이 t가 접하게 그어지는 거 혹은 교차하게 그려지는 거 혹은 세 점에서 만나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케이스를 좀 분리해 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다시 케이스 분류에 들어가 봅시다. 케이스 1 자,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면 t가 뭐인 케이스?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우리가 관찰을 좀 해보면 되겠죠? 그치? 자,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뭐 예를 들면 자, 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상황이야? 이때는 1이 되는 상황을 찾아주는 거니까 자,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식을 다시 써주면 세타 보고 뭐라고 해줘야 돼? 2분의 파이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겠죠? 1 되는 건 2분의 파이니까 그치? 자, 세타가 2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다음 무슨 얘기할 거야? 파이 코사인 x가 자 2분의 파이다 라는 얘기해서 우리는 코사인 x가 뭐가 되는 경우? 얘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 찾아줄 거지? 그럼 다시 코사인이 2분의 1인데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세타의 값은 처음에 보다 2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을 하나만 그릴 거니까 자, 물론 얘 보고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어차피 똑같은 얘기 써봤자 몇 개라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도 2개라고 얘기하고 끝나겠지? 교점의 개수는? 해서 겉함수, 속함수 순으로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파악합시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이제는 일반적으로 사인 세타는 t의 해가 두 개가 나오는 케이스를 볼 거야. x는 사인 세타는 t에 자, 실근이 뭐가 나오는 거? 두 개가 나오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다시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알파랑 베타가 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세타가 알파 혹은 세타가 베타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식을 바꿔주면 자, 코사인 x가 자, 파이분의 알파던지 아니면 자, 코사인 x가 자, 파이분의 베타던지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선을 긋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럼 내가 코사인에다가 자 1하고 마이너스 1 아닌 선으로 두 개 그어버리면 무슨 얘기하고 끝내면 교점의 개수 총 4개구나 라고 말하고 끝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4개 라고 카운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2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4개 나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 우리가 t가 이 사인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상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0이 아닌. 알겠죠? 자, 마지막 케이스. 케이스 3. 이때는 사인 세타가 뭐인 경우? 0인 경우. 해가지고 교점이 3개 나오는 거 할 거야. 그래서 실근이 3개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관찰할 건데 이때 실근은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파이랑 0이랑 파이 이렇게 3개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써야 되는 식은 자, 파이 코사인 x가 그러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던지 아니면 0이던지 아니면 1이던지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로 우리가 코사인 함수를 구했을 때 자, y는 마이너스 1 그으면 교점 2개야 라고 말할 수 있고 y는 0 그으면 하나야 라고 말할 수 있고 y는 1 그으면 또 하나야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 이때 총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5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해의 종류는 2개가 나오거나 4개가 나오거나 5개가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총 해의 개수는 11개 하고 넘어가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겉함수, 속함수 순으로 들어가는 풀이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합성함수를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건 사실 수1에서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고 미적분에서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건 좀 수원 풀이니까 미적분 풀이로도 한번 다시 보고 갑시다. 알겠죠? 자, 수1식으로 풀 거면 겉함수를 먼저 풀고 속함수를 나중에 풉시다 로 삼각방정식 2번 풀어주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y는 한 다음에 자, 사인 하시고 자, 파이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럼 일단 그래프 그리기 전에 우리가 따져야 되는 요소는 6개라고 얘기했었죠? 자, 뭐 있어? 일단은 정의역인데, 정의역은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어. 뭐라고? 대칭 구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뭐 따질 거지? 대칭성을 좀 따져볼 건데, 일단은 한 주기만 건드리고 있으니까 대칭성 따지지 마시고, 아니 주기성은 따지지 마. 한 주기 그랬으니까. 자, 대칭성을 볼 건데, 얘도 보시면 사인은 지금 무슨 함수야? 기함수지. 그죠? 그리고 코사인은 무슨 함수야? 우함수죠? 그죠? 그럼 기함수하고 우함수를 합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시작하자는 얘기야. 알겠죠? 우리 그냥 곱하면 우기기였었는데 합성했을 때는 기기밖에 안 돼요. 알겠지? 기함수끼리 합성했을 때만 기함수 나온다고 얘기했었어. 자, 그 다음에 정근선도 볼 거 없고 뭐 절편도 뭐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절편은 이 파이 코사인 x가 뭐가 되는 순간? n파이 계열이 되는 순간이 되겠지? 그죠? 사인이 0 되는 순간 찾아주는 거니까 파이 코사인 x가, 자, 절편은 뭐 파이 코사인 x가 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아니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나오는 거니까 절편은 마이너스 파이 0 그리고 파이일 때 해서 결국에 x가 몇일 때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그리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해가지고 이 다섯 순간이 절편이 될 거야 라고도 생각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함수가 무함수꼴이니까 그림 한쪽만 그려줘도 어때? 대칭형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함수 볼 겁니다. 자, 보함수 봐주시면 일단은 자 사인 함수 미분한 거니까 코사인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속함수 가만히 냅두고 속함수는 미분해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파이 사인 x 이런 식으로 식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봐봐. 가서 이게 0 되는 순간대로 우리가 좀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사인이 0 되는 순간은 언제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니까 사인이 0 되는 순간은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0 그리고 파이 해서 이 세 순간에서 우리가 한 미분계수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얘도 코사인이 0 되는 순간을 관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조금 한 발자국 더 느리게 가면, 자, 코사인이 0 되는 순간은 파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거나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어야, 아니지, 그죠? 예, 그래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코사인 x가 뭐가 되는 순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순간들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코사인이 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순간들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좌우 대칭의 함수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극값들의 배치도 좌우 대칭으로 나오는 거 우리 충분히 확인 가능하죠? 그쵸? 점근선 있어 없어? 점근선 볼 필요 없지? 사인끼리 합성한 거니까 사인 코사인 함수가 한 거니까 무에서 상 가는 것도 없고 상에서 무 가는 것도 없어. 해서 그림 그립시다. 그리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내가 자 수평선과의 교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가 의미가 있다 없다?